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기업,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개별 기업이죠. 개별 기업들 또 분해해보는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입니다.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을 먼저 첫 번째로? 대원제약. 감기약. 예, 아까 기승전 감기약. 예, 아까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어서 그래요. 사실 맞아요. IT를 막 얘기하면은 무슨 뭐 파운드리 뭐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네. 이제 쉬운 거 뭐 아바타의 뭐 컨텐츠 재벌집 거쳐왔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하여튼 감기약도 쉬우니까 자, 대원제약 자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일단 중국 쪽, 감기약 중국 쪽 이제 리오포닝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 감기약 이제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유럽 쪽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감기약 이제 원료에 쓰이는 이제 수급적인 타이트하게 나오게 되면서 금방도 아까 이제 정부 쪽에서 긴급 생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감기는 난치성 질환 아니에요?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바이러스니까. 예, 바이러스 표면이었고. 증상 완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같은 걸로 이겨내고 네. 그런 로직이지 이게 완치라는 건 사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토피, 감기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완치, 암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류로 보면 참 어려운 질병인데 그렇죠. 네. 이런 콜데온이나 이제 펠루빅 같은 해열제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물론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원료 수급 난항이 있었던 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인데 네. 이게 다 콜데온이나 펠루빅 쪽에 다 들어가는 이제 원료입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 이렇게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추후에 약간 인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콜데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흔히 말하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대략 한 연간 한 70억 정도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 매출 예상이 대략 350억 정도 됩니다. 대략 한 400%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중국이 지금 핫 이슈가 돼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컨센이 35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 12월이 조금 남은 상태고 만약에 내년 초반까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약간 인상으로 인한 컨센 자체가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대한제약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정부 긴급 생산 명령 18개 제약사가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그게 대원제약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부터 이미 코로나 이런 독감 관련해서 캐파가 굉장히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이미 공장이 캐파를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진천에 있는 공장 자체를.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미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원제약 제가 봤을 때는 계절성을 띠는군요. 계절성도 포함이죠. 그렇죠. 그 굉장히 지금 한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단기적으로 최근에 2만 원대 계속 이제 그런 2만 1,000원대 저항선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감기 이런 쇼티지 관련 제가 봤을 때는 1월달, 2월달까지 제가 봤을 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저항선 뚫리게 되면은 조금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기약. 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네. 목은 자꾸 잠기지만 네. 저도 지난주에 처음 콜데브를 먹어봤거든요. 네. 이게 시럽이거든요. 아, 네. 그 가정용 비상 상비약이라고 상비약, 하는데 네. 뭐 어린이 해열제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그것도 뭐 하여튼 다 하나씩은 보통 일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감기약 시장은 워낙 클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항생제 시장이 제일 큰 거는 중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맞아요. 네. 소염, 진통, 항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의 일반적인 증상이잖아요. 근육통이 오고 막 이러니까. 네,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네, 대원제약을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좀 잡아야 할까? 이건 뭐 사자? 매수? 일단은 아까 아침에 한 12%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긴급명령 이게 나오면서 이제 재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거나 좀 후퇴하는군요. 줄은 것 같은데 결국 실적을 보자라고 한다게 되면은 가격대는 19,000에서 20,000대 사이에서는 매수 가격으로 전 전략 사봐도 될 것 같고 보유자는
이런 종목들이 흔히들 이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계속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5,000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은 관심 종목은 또 뭘까요? LS. LS. 예, LS. 사실 뭐 LS라는 기업의 관심보다는 자회사죠. 네. LS 전선이 LS 니코하고 LS 전선. 니코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고. 네,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어제도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목표가까지 상향하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고 영국 쪽에 수주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4천억 정도 받았고 10월 달에도 대략 2,500억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일단 이런 전선 같은 수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1년 뒤에 잡히게 됩니다. 올해 초에도 미국 쪽에 대략 2,300~4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내년 1, 2분기부터 2,500억짜리 잡히고 내년 하반기 때는 대략 한 6천억, 7천억 정도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수주받았던 거는 해상풍력 쪽입니다. 이제 영국 쪽인데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세계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영국, 3위가 미국입니다. 결국 영국과 미국에 대한 수준을 추후에도 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은 지금 LS 전선 자체가 지금 KT 서브마린과 이제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관련된 간 케이블 같은 부분도 좀 꾸준히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부분은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세론 뉴스도 좀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추후에 얼마만큼 더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결국 해상 풍력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유럽 쪽은 추후적으로 계속 개발할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주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LS는 충분히 최근 고가가 8만 원이었고 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9만 원 목표가를 이제 상향했던 만큼 네.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로 조금 하게 되면 대략 1~2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LS를 보셨군요. 저도 어제 미국에 이제 CPI 나오고 뭐 미국채를 조금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카파 고리를 샀다 물렸죠. 해외 하면 안 되는데 또 눈에 확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럼 원자재 상품 선물이 어제 또 확 이제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 이게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리라고 하는 걸로 네, 가면 이제 전선. 네, 카파.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과 뭐 아까 우리 날씨 얘기도 했는데 이제 먼지가 미세먼지가 자꾸 날라 들어오는 거 보면 공장이 돌아가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산타클로스 관련된 옷들이나 뭐 소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전선을 잘 봅시다. LS. 자 그리고 또 마지막 기업으로 하나 더. TYM. TYM 농기계. 대동이란다. 동양. 예, 동양 그렇죠. 농기계. 농기계. 이제 농기계는 결국에는 얘네들은 성수기가 4분기와 1분기 이 사이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시즌입니다. 올해 네.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만큼 이제 내년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농기계를 미리 이제 사는 시즌이 이제 다가온 만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올해 초보다 나아진 점은 이제 10월 달에 국제종합기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농기계 네. 쪽은 4위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16% 트랙터 시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올해 초부터 이제 중소형 관련된 트랙터는 TYM이나 대동이 같이 양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내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지연될지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한 번 식량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실적도 올해 초가 굉장히 좋은 역대급 실적이었지만은 내년 초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농기계 관련주들은 또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YM을 대동은 그러면 같이 묶어서 본다는 같이 묶어서 볼 필요는 있는데 네. 이제 대동보다는 이제 TIM이 이제
인수했던 국제종합기계가 원래 북미 시장에서 좀 잘하고 있던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를 같이 인수하게 되면서 원래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60%가 이미 북미 시장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다고 하게 되면 북미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은 더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존디어도 자율주행 관련 이제 트랙터나 이런 관련 농기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TIM도 자율주행이나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추후에 이제 보강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감기약, 대원제약, 오늘 탑픽이겠죠. 거기에 이제 또 전선, LS, 그리고 또 농기계인 TYM까지 한번 들여다봤네요. 자, 기업 분석을 조금 알기 쉽게 도와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